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.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. 시간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. 또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.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진짜 뭐 이 이야기가 맞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의견인 건지 참고해 볼 만한 건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보니까 이분이네요. 그 사진 속에 있는 분인데, 이분이 그러니까 무슨 수석 연구위원, 그러니까 결국은 증권사 직원이죠. 증권사 직원인데 뭐 자주 나오더라고요. 보니까 자주 나오고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한때 옛날이었을 거예요. 근데 이분이 그래요. 삼성전자 주가는 최소 50% 이상 오른다. 오른다. 그럼 반등 시점은 언제냐? 그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그 기사를 한번 쭉 봤어요. 저도 한번 보고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일단은 그 주가의 하락 여지는 제한적이다. 주가의 하락 여지는 제한적인데 한 50에서 한 60% 정도는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. 매우 매우 높다. 50에서 60%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. 결론은 뭐냐?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라. 떨어질 때마다.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. 떨어질 때마다 사는 사람이 있고 오를 때마다 사는 사람이 있는데 천 회장은 떨어질 때마다 사는 스타일인데 뭐 사고 싶어도 요즘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고 있어요.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겠다.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은 송명섭 이 위원은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현저한 저평가 상태에 있답니다.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나 뭐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코로나 등 그 글로벌 그 증시를 크게 뒤흔들었던 그런 위기 상태와 비슷한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왔다는 그런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. 결론은 주가는 많이 빠졌다. 뭐 그런 이야기지. 주가는 많이 빠졌다.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출연을 해서 현재 삼성전자의 그 PBR이 얼마냐? 주가 선자손 비율이 1.07배야. 1.07배. 그래서 1.07배니까 역사적인 저점 평균인 1.1배보다도 낮으니까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도 전저점 대비 10% 정도 하락할 것이다.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보고 주가는 내년 1분기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.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1분기 이후. 그럼 1분기 이후는 뭐야? 2분기부터 하는 거지? 2분기면은 한 4월, 5월, 6월, 한 4월 정도? 5월 정도 되겠다.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아야 봐야지 않겠다 생각합니다. 딱 3월이라 해가지고 딱 그냥 4월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. 곧바로. 하여튼, 그럴 가능성이 높고, 지금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.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럼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은 어떤 상황이냐? 우리가 얼마 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특징은 그 D램하고 낸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원래 목표치보다 대폭적으로 하회했다. 대폭적으로 하회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. 출하량이 10에서 15% 역성장했고 가격도 20% 정도 하락한 걸로 보인다. 그 삼성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정도 나왔는데 그나마 환율이 올라서 이 정도 나온 거다. 그런 이야기도 있고 4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한 20% 정도 더 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. 20% 빠질 것 같다. 그래서 4분기 그 이익은 3분기보다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. 현재 상황은 극도로 안 좋다. 그렇게 보는 거죠. 그럼 실적이 안 좋은데도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저점 대비 약간 반등하는 상황인데 물어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역사적인 최저점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지는 않는 거다. 삼성의 역대 그 PBR 추이를 보면은
2000년 이후 6번의 주가 저점이 있었답니다. 2000년 이후 6번인데 첫 번째 뭐 IT 버블이 있었을까? IT 버블, 뭐 9.11 테러,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, 유럽 재정 위기, 그리고 뭐 있냐? 중국의 그 식용 위기, 미중 무역 부양 전쟁, 그리고 코로나.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. 이 당시 때 삼성전자 PBR이 평균 1.1배였어요. PBR이 1.1배였다. 이 6번의 그 대이벤트 때 1.1배였다. 그런데 지금 삼성이 PBR이 1.07배까지 더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역사적인 저점 평균보다 더 내려온 거고, 최악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최저점 배수인 그 PBR 0.94배. 이때가 2016년 중국 신용위기 당시인가 봐요. PBR 0.94배 내려간다고 가정하면은 주가는 전저점보다 한 10% 정도 추가 하락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. 한 46,300원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. 4만 전자 갈 수 있다.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.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일 때 PBR 평균이 한 2에서 2.2배인데 그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다. 사이클. 내년 말쯤에는 최저와 최고의 평균이 한 1.5배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PBR 배수 상승만으로도 주가가 지금보다는 한 50에서 60% 정도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주가가 오른다고 보는 그 근거가 뭐냐 물어보니 삼성전자 주가는 내년 1분기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세 가지가 있어.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동성 전년 대비 증감률이에요. 유동성 증감률과 삼성전자 그 하이닉스의 그 PBR 배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전 세계 유동성에 큰 영향을 주는 나라가 두 곳이에요. 두 곳인데 미국과 중국이야. 미국과 중국이다. 중국인데 중국은 올해 상반기에 돈을 엄청 풀었다죠.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중국을 제한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올립니다. 결국 유동성이 빠진 거다. 지금 시장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5%까지 올릴 걸 반영하고 있는데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0.75%포인트씩 올리고 내년 2월에 0.25%포인트 올리면은 결국은 5%가 되는 거야. 그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면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겁니다. 미국보다 경기가 훨씬 안 좋기 때문이겠죠. 그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 ISM 제조업 지수하고 삼성의 PBR도 약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합니다.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 정책 금리하고 반비례 상관관계죠, 보통. 그 미국이 내년 1분기에 금리 인상을 멈추면은 ISM 제조업 지수도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거다. 그 세 번째 중요한 지표가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. 중국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 봉쇄 때문에 돈이 안 돌아요. 중국에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만약 도시 봉쇄가 해제되면은 다시 또 IT 수요도 다시 올라올 거다. 삼성의 그 ARM 인수 가능성은 어떻게 보냐 물어보니까 지금의 ARM 인수는 그 메리트가 크게 없다. 예전에는 그 ARM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회사였는데 인텔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그 반도체 회사들이 ARM의 그 설계에 기반해서 자신들에게 맞는 그런 칩을 만들었던 거죠.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같은 ARM 설계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그 만드는 회사마다 칩 성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이제는 그 ARM의 설계 라이센스보다는 이걸 각자의 그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그 회사의 실력이 더 중요하다. 회사의 실력이 더 중요하다. 그래서 ARM은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다. 지금도 적자고 만약 ARM을 인수하면은 재무적 측면에서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. 또 엔비디아의 그 ARM 인수 무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다른 나라나 기업들은 또 독점 우려 때문에 한 회사가 그 ARM을 가져가는 걸 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.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해서 효과가 있으려면은 차라리 경영권을 확보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건데
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분 일부만 가져가는 건 큰 효과가 없다. 그 지배력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계륵이다, 계륵. 그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흥미롭습니다. 하여튼 이분의 그 이야기들을 한번 잠시 들어봤습니다. 그냥 저는 그래요. 뭐 NR이나 뭐 연구위원들이나 뭐 다 비슷한데 그냥 그 사람들의 그냥 생각하는 그런 어느 정도 그 내용들, 그 팩트 같은 것들은 참고할 만은 하고 뭐 주관적인 내용들이나 뭐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어요. 각자마다 더 생각에 더 차이가 있으니까. 그렇습니다. 하여튼 뭐 우리보다는 뭐 많은 공부를 하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배울 건 있어요. 배울 건 있으니까 그 좋은 부분만 잘 우리가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투자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버려도 됩니다. 너무 맹심할 필요는 없어요. 맹심할 필요는 없다. 일단은 지금 대부분 그래요. 애들도 그렇고 한 올 연말 내년 1분기? 1분기까지는 좀 안 좋다. 2분기까지도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최악은 한 1분기까지는 안 좋고 연말까지는 계속 비실비실 될 것 같아요. 비실비실 되니까 주가가 좀 빠지면 빠질 때마다 꾸준하게 모으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.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